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의회 특집 정책 다이얼로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윤웅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경기도 의회의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특히 경기도의 작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죠. 조례가 어떻게 제정이 되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조례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올해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우수 조례상을 수상하신 두 분의 경기도 의원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재훈 의원님, 전자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께서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시자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으로 내정이 되신 임정빈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옆에 앉아 계신데요. 저를 도와서 오늘 진행을 해준 정세미나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이자 또 경기도민이고요. 오늘 청년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회에서 하는 다양한 일들을 오늘 영상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네, 스포츠 뉴스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네.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세요, 원래. 네, 그러니까 딱 그 스포츠를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녹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임 교수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그 두 의원님께서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리기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조례상을 받으셨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일반 도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뭔가 여기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그 지방자치 분야의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학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학회로서 1989년에 설립된 학회로서 교수 또 지방의원님 등 해서 3,800여 명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아, 오래됐네요. 네. 89년도면은 뱀띠네요. 그렇죠? 예, 뱀띠. 예, 올해 이제 뭐 나이가 꽤 된,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이루어진 조직이고, 이 조직에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이제 그 부활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과 학회가 함께 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어찌 보면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학회로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두 분께서 이 학회에서 조례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일단 늦더라도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의원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와의 동행, 약자와의 복지,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이고요. 지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그 맡고 계신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여성, 가족, 평생, 교육. 요게 다 들어가네요. 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책임지는 그런 분과에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사실은 제가 조례상을 받은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반전이 또. 그러면 그 이후 옮기신 거네요? 네, 상임위가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주면서 후반기에는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옮겼습니다. 그전에 보건복지에서 조례상을 받으시고 이번에도 그럼 또 하나 받을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오늘 나오신 임정빈 교수님께서 학회에서 평가를 잘 해주신다면 제가 두 분의 영광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오늘 나온 생각들이 다 다른 생각이네요. 자, 나중에 한번 목표까지 꼭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자영 의원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용인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뽀미언인 줄 알았어요.
너무 밝고 친근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막 다가오고 싶은 그런 인사를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 의원님께서는 네. 어떤 걸로 조례상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 상임위원회가 안전행정위원회. 네, 그때는 안전 분야로 해서 예.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를 최초로 만들어서 예, 예. 네,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IT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AI라든지 이런 거 네.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발전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그렇죠. 거군요. 사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조례이죠. 앞서가는 그런 조례네요, 지금은. 사실 앞서가고 있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네, 네. 우리가 아직 국회에서 법이 다 정비되지 않았는데 저희 경기도가 먼저 네, 네, 네.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거여서 앞서가긴 하는 조례였지만 실은 그때 당시에 그 디지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게 피해를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네, 네. 혹여 그런 일이 재발됐을 때는 발생했을 때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제정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IT가 너무나 많이 빠르게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는 부분에 있어서 법은 너무 처져 있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빠르게 대응하신 네.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의회가 가장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원 수가 155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예, 그중에 이제 대표로 여당, 야당 어떻게 보면 두 분 대표께서 나오신 걸로 지금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전국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실 때 각각 장단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자영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이제 시의원을 한번 경험하고 네, 네, 네. 이제 네. 그 도의원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용인시에 시의원을 하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용인시의원 할 때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아이가 어렸어요. 굉장히 어렸었는데 그때는 보육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시의원을 하면서 보육의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현안들을 다뤘는데 네. 제가 이제 경기도의 광역의원이 되니까 네. 동네 현안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79년생인데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도 넓어졌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더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시각이 바라보는 시야가 많이 네. 바뀌셨겠어요. 그죠? 맞아요. 네,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이면 우리 시의 일 또는 우리 동네의 일 이걸 책임지시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 전체의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시고 또 조례도 제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규모 자체가 많이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이걸 느끼는 효능감이 네. 시보다는 더 광역이니까 더 크죠. 그래서 네. 보람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재훈 의원님도 단점은 없으시겠어요? 가정을 좀 소홀히 하는 거, 새아이 아빠고 그렇죠, 그렇죠. 한 어머니 아들로서 네, 네. 아들의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시간은 네. 제한되어 있고 네. 저희가 의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 의원들은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서로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저희는 1,4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우리 의원들이 키워서 또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 도의회의 문높이를 낮춰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경청해서 결국은 좋은 조례를 만드는 일 또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세민 아나운서는 뭐 안양에 살고 있으니까 네. 경기도 의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사실 네. 광역의회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도민으로서 좀 자부심도 느껴지고 저는 경기 도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부심이 느껴지고 오늘 좀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정작 살고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아마도 어떤 분들은 그냥 기초자치단체, 광역
광역자치단체의 의미도 모르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서 그런 그 기초적인 단어라든지 정의라든지 정책들을 좀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MC로서 해봅니다. 자,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대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의회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이라는 말, 이 말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마도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넘겨주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이제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능이 서로 조화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중앙 정부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의회 및 의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법이 이제 조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일상생의 모든 것이 법은 워낙 큰 법이고 거시적이고 예. 조례가 이제 미시적이고 세세한 모든 거를 통괄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김재원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있다 없다로 말하면 있다. 있다.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 구성력이 있습니다. 법적 구성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네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민들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권리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다만 경기도의 조례이기 때문에 경기도 외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고.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행정 사무에 관한 것에 대한 조례를 저희는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실제로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발의를 하게 되면 몇 분께서 모이셔서 발의 안에 본인의 이름을 올리시고 또 그다음에 뭐 거기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까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예, 조례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절차는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국회에서 이제 그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하는 입법 활동은 비슷한데 네네. 조금 더 그 기간이 짧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밀착형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네네. 하자면 이제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가 제안하는 조례가 있고 또 의원들이 제안하는 조례가 있고 또 주민들도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뽑아준 선출직이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입법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를 반영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우리 김재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적 구속력이 생겨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도 마련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제도적으로 규제할 때는 또 규제하고 또는 완화할 때는 완화해서 이런 조례의 기능들이 다 있는데 의원들이 각종 자료나 입법 자료들을 수집을 하죠. 입법 자료 수집이 되고 나면 법률 검토에 들어가고 그 법률 검토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토론회를 열기도 하고, 그렇죠. 포럼도 열기도 하고, 공청회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 모시고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면 그 집행 부서하고도 많은 협의를 사전에 합니다. 그런 논의를 거쳐서 그 조례안을 제출하면 입법 예고가 되고요. 그걸 상임위,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공포가 돼야 시행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네요, 이 과정이.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똑똑한 의원 한 명을 지역구에서 잘 뽑으시면 간단합니다. 그 똑똑한 분이 용의는 전 의원이신 거죠? 똑소리 나게 일자라는 전자형이죠. 안양에는 안양은 김 의원님이시고. 예. 두 분이 우수조례상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조례가 이제 실제 도민들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임 교수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조례의 중요성을 좀 되게 간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우리의 어떤 삶과 뭐랄까
그 삶의 질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이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소음 규제라든지 또는 뭐 주차장 설치, 뭐 문화시설 뭐 운영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조례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좋은 조례를 가진 지방 정부가 주민의 좋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밀착형 조례네요. 네. 생활 밀착형. 예. 경기도의회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조례를 제정을 했는지 정세민아 아나운서가 조사를 했죠? 네, 조사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조례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22년 개원한 제11대 경기도 의회에서는 9월 25일을 기준으로 799개의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광역의회 중 전체 조례 발의 건수도 상위권에 있는데요. 자세한 의안 통계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11대 경기도 의회에서는 도민을 위한 민생 중심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규칙안, 승인안, 동의안 등 의안으로 접수된 것이 2024년 9월 27일 기준 1,419건인데요. 그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이 1,268건입니다. 영유아 급식비 지원 관련 조례,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관련 조례 등 도민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조례안의 건수, 의원이 722건, 상임위원장은 62건, 도지사 94건, 교육감 34건으로 총 896건인데요. 그중 처리된 조례안이 799건입니다. 조례안과 함께 경기주택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12건,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건의안을 포함한 건의안을 57건, 그 외 승인안 52건, 결의안 20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조례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국 광역의회 조례안 발의 순위를 보면 서울, 제주와 함께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제11대 경기도 의회가 전반기에 도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남은 하반기도 도민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이 기대됩니다. 통계로 보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안 정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700개 조례 중에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김지은 의원님, 전재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무엇인지 한번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재영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까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제가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조례입니다. 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났을 때 정말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게 피해를 당한 우리 플랫폼 노동자도 있고 택시 노동자들도 있고 소상공인 피해자분들도 있었는데요. 이걸 지원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마련이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 관련 법들을 인용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었고 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혹여 이제 모를 재난에 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건데요. 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갑자기 딱 정전이 났을 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뭘 할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걸 기본으로 한 조례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뜨는데 왜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1분 또는 5분, 10분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관련된 사업들이 다 그런 네트워크
이나 디지털에 기반한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빠르게 지원하자. 그것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자. 이렇게 내용을 담은 게 저희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조례로 상을 받으셨고. 네. 예. 자, 우리 저 정세민아 아나운서 네. 그때 그 카카오 먹통됐을 때 네. 본인도 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네. 사실 저희가 정말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가장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말 시의적절한 그런 조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정세민 아나운서 젊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한창 연애할 때 남자친구랑 연결이 안 돼. 갑자기 이거 일부러 꺼는 거 아니야? 막 오해도 하고 막.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자친구랑 한참 시작할 때인데, 불 붙을 때인데 연결이 안 돼. 오, 이거 봐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연인끼리라도.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소통의 기능이 끊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면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체계 같은 것도 들어가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책무를 도지사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디지털 재난,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네네. 그 지원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생긴 거고 거기서 논의가 되어지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할 방법이 생긴 거죠. 그러네요. 네. 자, 그렇게 보면은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수익만 창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해야 할 책무까지도 다 해라. 네. 이제 이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겠네요. 예. 자, 김재현 의원님은 어떤 조례신가요? 저는 이제 30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8개의 이제 재개정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중에 전국 최초 그 제정 조례는 존경하는 이제 전자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와 함께 네. 제가 이번에 지방자치학회에서 키우스 조례상을 받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장애인들이 만들어내는 물품을 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서 그거를 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조례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사회 참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이 조례 외에 제가 저희 의원들은 조례를 만들고 또 이거를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8가지의 조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네네. 저희 뭐 오늘 시간 다 빼놨어요. 저희 시간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빼놨기 때문에 서로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자랑 아닌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사회복지사들이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그 조례 네. 그리고 이제 권익지원센터 사회복지사들이 권익지원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권익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 또 사회공헌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들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두 분 다 하겠습니다. 최초가 많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쓴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이 특집의 최초세요, 출연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에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조례안, 경기도 사회복지업의 지원 조례안하고 그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의 운영 조례안뿐만 아니라 4가지의 제정 조례가 중에서 3가지가 최초고 전국 최초고 1가지가 경기도 최초로 지원했다는 거를 꼭 우리 지역 주민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안으로 특히 이제 2025년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네네.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수한 그 환경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게끔 되어서 저 또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시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네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경기도 의회 의원들께서도 조례를 발의하시지만, 일반 주민들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고요? 네, 그 2021년에 이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거든요. 네. 그리고 10월 19일에 이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주민 누구나 이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인데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이면 네. 누구나 직접 조례를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이 주민조례 청구 제도는 그 주민 참여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강화시키고 정책의 어떤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굉장히 넓게 예. 누구나 다 경기도민이라면 예.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다. 이건데 예. 그럼 혹시 이거 인원수 같은 거는 뭐 제한이 없나요? 이제 혼자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방법을 제가 한번 방법이 있군요. 예.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조례안을 먼저 마련하고 네. 또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네. 이제 그 지방의회에 청구를 하게 되면 지방의회에서 이제 심의하고 의결해서 공포하고 시행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혹시 몇 명인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지역마다 인구수에 다 다르기 따라서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뭐 지금 같은 경우 국회는 뭐 거기에 서명 5만 명 이상인가 하면 국회에서 답변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 네. 것처럼 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예. 있네요. 예. 예. 자, 이렇게 주민도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생활 밀착형 조례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세민 아나운서 혹시 조례를 만든다면 어떤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발의하고 싶다면. 좀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네. 사실 저는 스포츠를 좀 즐겨서 하기 때문에 그 스포츠 MC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또 전문 아나운서기 때문에 네. 더 관심이 많은데 네. 그 공공체육시설에 다자녀나 어르신 할인은 많은데 청년을 위한 할인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청년 이용 활성화 조례 어떨까요? 아직까지 저는 민주당이 정한 청년이니까 그러네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 꼭 그러네요.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그냥 제안했는데 바로 피드백을 주는 걸로.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가장 먼저 의원에게 찾아가라. 네, 대단하십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경기도 의회 정책 정보를 좀 많이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정책 홍보 방안 조례. 예, 2주에 한 번씩 반드시 방송을 한다. 뭐 이런 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 의원들한테는 네. 굉장히 감사한 그건 말씀이죠. 진짜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무엇을 하고 도민들한테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좋은 홍보를 네네. 하고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홍보를 해야지만 되는데 사실 정보 빈곤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네. 아주 김현욱 아나운서께서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꼭 프로가 만들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 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제가 의회 운영위원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네. 우리 김재훈 의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분이 공동 발의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두 분이 나오신 김에 해가지고 이런 방송을 좀 많이 편성해서 제대로 좀 알리고 이제 방송으로도 알리고 그다음에 동시 송출로 유튜브 요즘에 채널들이 많잖아요. 같이 알려가지고 많이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자, 또 조례를 직접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본회의에서 내 조례가 딱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그 환희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성취감도 있을 것 같고 그때 그 느낌이 어떤지 너무나 궁금한데 한 말씀씩 해주시죠. 김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됐어. 이럴 줄 알았어. 앞에서 하는 거 아니죠? 안 보는 데서. 아니 저기 본회의장에서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제 거 자 통과됐는지 사진 살짝 찍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올리기도 하는데요. 네. 뿌듯하죠. 예, 좀 희열. 아쉽다면은 네. 지금 이 말씀한 내용을 지역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거를 같이 알리냐에 따라서 정말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게 자기는 정보 빈곤자니까 나는 피하겠지가 아니고 네, 그분들을 꼭 정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만 주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아마 그 전재현 의원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통과가 딱 됐다. 네, 실은 이제 여야가 협치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조례안도 있지만 실은 또 여야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조례였는데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게 통과될 때까지 정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는데요. 그런 조례 같은 경우 더
경우에는 더 기억에도 많이 남고 조례가 통과되고 또 그 통과된 후에도 도에서 사업이 직접 이렇게 시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하고 챙겨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희열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공론화 과정, 법적인 검토 등등등 거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이 있죠. 그렇습니다. 도민의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조례 잘 그리고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한데요. 특히 경기도 의회에서는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조례 발의 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사회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조례로 준비해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기여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조례에 관한 이야기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이 경기도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지는데요. 각 지자체의 개별적인 사안들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경기도 의회는 2018년부터 정책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정책에 필요한 사안을 의원들이 고민하고 관련 전문가와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토론회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공휴일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법률의 시선, 운동장 토론회 진행해 보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그만큼 우리 경기도 교육청 또 경기도 의회에서 이제 해결해 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라든지 이런 소통의 장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토론회 개최 같은 게 조례 제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나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목소리를 듣고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또 서로 이제 새로운 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기도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경기도 의회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도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조례로 제정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조례를 제정했으며 맞벌이 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평등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등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없어요.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경기도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기대하시는 점도 많이 있으시죠, 이제 앞으로? 네. 예, 이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의 남성 육아휴직에 참여를 증진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 가족이 다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발언, 대집행부 질문 등을 통해 정책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례는 우리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동네의 작은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촘촘히 꼼꼼히 보셔서 이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조례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도 의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요. 의원님들, 도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조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니까 도민들께서 정책 토론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모습이 참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참여하시는 게 당연한데도 참여를 못하는 현실인데 이렇게 많은 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자, 두 분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셨죠? 저는 이제 제가 시의원을 한 번 하고 이제 네. 경기도 의원이 됐는데요. 시의원 때부터 관심 있게 했던 사안이 우리 아이들의 통학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용인에서 안심통학버스를 최초로 도입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경기도의 통학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잘 시행하고 있고 또 추가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네네. 그 학생 통학 순환버스가 있거든요. 예. 그 도입을 위해서 이미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자체하고 또 협업을 해야 되는 네네.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정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토론회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 조례는 뭐 그 관련 조례 토론회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통합 관련 정책 토론회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죠? 교육이라든지 아이들과 네. 관련된 부분들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자연스러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책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네.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드리고 조례로서 예산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려면은 가장 빠른 방법이 공청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토론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 하는 게 좋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재정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어떤 또 정책 토론회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청소년 교과목 인정 이런 이제 토론회를 추진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요즘 시대의 대입에 자원봉사가 없어지면서 학생들의 자원봉사 시간이 줄어들고 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이걸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으면은 황당하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밖에 고립 은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도 있고 그 친구들이 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기쁨을 느낀다면은 그 이유는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 교과목이 인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2026년도에는 지금 시범학교가 정해졌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사실은 이제 미온한 태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교과목이 인정이 되어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가 스펙을 하기 위한 이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동기부여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자로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신 것 같아요. 자, 이렇듯 다양성의 시대에 각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례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이런 조례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원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임 교수님, 앞으로 조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어떻게 우리가 책정을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두 의원님들도 좀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조례가 이제 나가려면 보다 발전하려면 그 입법 과정에 이제 입법 예고라든가 주민 참여를 이제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또한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나 청문회 같은 것들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네. 그다음에 그 입법안들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접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하시겠지만 정책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또 외부 전문
전문가들의 또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앞으로 너무 궁금한 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두 분께서는 앞으로 지금 어떤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김재훈 의원님 어떤 조례안을 준비 중이세요? 예, 저는 전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또 장애인 인식 개선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던 사업 중에 장애인 보조견 정책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그런 토론회와 또 조례 그리고 경기도 기부식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 두 부분이 제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일정적인 부분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완수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도 계속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 많으신 상황이시고, 자 전재 의원님께서는 어떤 조례안을 준비 중이십니까? 제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저도 11살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정하고 싶은 조례는 그 요즘 학교에 놀이터가 없어지고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없잖아요. 일단. 그리고 7,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우리 학교 놀이터 공간을 상상력이 넘치고 창의력이 넘치는 그런 놀이터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만들려면은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저 대찬성입니다. 학교 운동장에다가 의원님 롤러코스터 하나 놔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아이들이 가고 싶은 놀이터, 놀고 싶은 놀이터, 또 학교의 그 놀이터가 동네, 그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동네 꼬마들이 다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와 관련된 조례를 준비 중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그 성범죄가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 그 사태가 지금 아직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 지원은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교원들은 그 피해 지원이 많이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좀 개정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우리 AI 기술이 발달되고 있지만 이 윤리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련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이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례를 목표로 해서 후반기 의정 활동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들었는데 뭐 다양하게 여러 분야를 다 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관심이 갖고 있는 분야가 특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분이 각기 다른 분야에서 각기 다른 또 소중한 분들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시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애 아빠다 보니까 아까 롤러코스터, 바이킹 이런 거는 왜 그 비싼 돈 내고 말이야 놀이동산 가가지고 줄 막 100m 서가지고 타야 됩니까? 학교 하나 있으면 맨날 탈 텐데 막 이런 생각도 가끔 했는데 경기도에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더 있죠? 네, 오늘 경기도 의회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조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김재훈 전자영 의원님도 전국 최초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사실 경기도 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 의회로서 조례를 선도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11대 경기도 의회에서는 어떤 조례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는지 간단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의회 조례 성과 지금 만나보시죠.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 조례를 제정해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는데요. 인공지능 윤리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경기도 일휴양 연계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일과 휴양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조례인데요.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 효율적인 근로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 구제 및 지원 조례도 전국 최초로 법제화시켰는데요.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 지원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생활 지원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재난복구 지원에 나선 군 장병의 안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제2의 최상병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의회에서는 다양한 최초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이나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여러 광역의회의 모범이 돼 유사조례 제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사회 변화를 이끌 전국 최초 조례가 제정되길 희망해 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주시길 저희가 기대하면서 두 의원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김재훈 의원님. 네, 중앙정부하고 기초단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경기도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의원으로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재현 의원님. 예,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에서 광역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저희도 국회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법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방의회법입니다. 그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 광역의원으로서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거든요. 아, 뭐예요?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전자.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아, 저는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따로 있다는 줄 알았어요.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전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기도가 전자형 도의원을 보유하고 있고 용인시가 저를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 용인시의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에서 보유한 전자형 경기도 의원이 우리 경기도민들 또 용인 시민들 또 저희 지역의 구갈동 상갈동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꼼꼼하고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들도 이런 소통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곧 정책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의원들이 소통을 하고 또 여기 좋은 말씀 나누신 걸 가지고 우리도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임정민 교수님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의 중요성,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방의회는 이제 주민대표로 구성된 그 지방자치의 중심 기관이고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특히 이제 광역의회는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 전체의 살림의 일관성이 필요한 교통이나 환경 문제 등 광역적 문제를 다루고 또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행정조정과 기초의회에 대한 후견인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지방의원들 광범위한 식견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그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우리나라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낼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세 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 요원이 있으시면 이게 확산돼 가잖아요. 예, 그 역할을 세 분께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조례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의 정책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조례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례는 경기도민 여러분들을 위한 방안, 또 하나의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가 무엇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 마련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경기도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